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연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절한 손위 신우이가 결혼하고 나니 180도 돌변해 생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신우이 때문에 열받아서 시댁을 홀딱 뒤집고 신우이와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저는 아주 빼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존감 높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부위 골절과 함께 코뼈가 주저앉게 되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친 것도 다친 것이지만 원래도 콧대가 예뻤던지라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존 콧대와 같이 해달라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완전히 똑같이는 어렵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역시나 수술을 하고 나니 원래 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수술 후 부어있는 제 모습에 많이 속상했고, 과연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붓기가 빠지고 몇 달에 걸쳐 코가 자리를 잡고 나자 달라진 콧대로 그러는 건지 뭔가 제 얼굴이 어색하고 조화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건 저희 부모님 생각도 같았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얼굴이 다치고 그런 변화가 생기다 보니 속도 상하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화장도 해보았지만 제 마음 같지 않았어요. 매일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하루는 엄마가 코에 어울리게 쌍꺼풀 수술을 해보면 어떠냐고 하십니다. 이미 사고로 인해 코 수술을 해보았던지라 달갑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미용을 위해 수술을 했었더라면 눈도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게 성형수술은 사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위로 느껴졌거든요. 엄마가 제게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며 계속해서 설득을 하셨고, 마지못해 간 병원에서 제 눈에는 지방이 적어서 살짝 집기만 해도 될 것 같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쌍꺼풀을 손쉽게 풀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후 쌍꺼풀을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리도 금방 잡아서인지 걱정도 오래 가지 않았고 달라진 제 모습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속상했던 마음들도 한풀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사고 이전 모습과 사고 이후 달라진 모습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매일같이 병원에 와 제 얼굴을 10초라도 보고 갔고,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면 저희 부모님 쉬시라며 병원에서 절 꼬박 간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귄 기간이 긴 만큼 서로의 부모님도 가족들도 다 알고 지내었었지요. 그런 남자친구와는 투닥거리면서도 10년을 꼬박 사귀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1살 위에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사귈 당시 밖에서 함께 만난 적도 있었고 더블 데이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더블로 여행을 함께 간 적도 있었고요. 양가에서 모두 예뻐해 주셔서 인정받으며 사귀었지만 그 중에서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이야말로 저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이 제가 결혼하고 나자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형님은 3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져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커플과도 함께 만났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 진행 중에 둘 사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형님이 특히 저에게 이전과는 달리 톡톡 쏘듯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럴 때면 애써 무시하고도 싶었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제가 괜찮을 수 있었던 건 절 사랑해주는 남편과 마음 좋은 시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지요. 시댁에서 가끔 형님이 못되게 말하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형님에게 뭐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피스, 치마, 블라우스, 니트와 같은 여성스러운 옷을 좋아합니다. 물론 바지도 입고 추리닝도 입지만 대체적으로 앞에서 말한 그런 옷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프릴이 달리거나 레이스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형님은 그간 저의 그런 스타일을 봐왔음에도 결혼하고 나니 옷 입는 것 갖고도 트집을 잡더군요. 일하는데 원피스는 불편하다. 굳이 치마를 입을 필요가 있냐. 집안 행사라도 있는 날이라 나름 옷을 차려 입으면 어차피 다 아는 집안 사람들끼리 보는 건데
블라우스에 뭐에 보는 사람 불편하게 입었다며 다른 가족들 앞에서 면박 주듯 비웃듯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이 예쁘기만 한데 왜 그러냐고 하기도 하고 시부모님도 다른 가족들도 이런 날 막 입고 오는 것보다 낫다며 오히려 제게 보기 좋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형님이 왜 제게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니 형님은 저와 스타일이 다릅니다. 편한 옷 좋아하고 화장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리 입어도 형님은 항상 오태가 납니다. 요즘 말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들 하잖아요. 시댁 가족들이 다 그렇긴 한데 워낙 얼굴이 오밀조밀 예쁘게 생겼고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해요. 그러니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옷을 뭘 입어도 태가 납니다. 전 그런 형님이 부럽거든요. 저는 원래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옷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못마땅해 하니 그간 제일 편안하고 좋았던 형님이 결혼하고 나선 제일 어렵고 불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8개월에 접어들던 날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고 너무 기뻐 양가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많은 축하를 받았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분신과 같은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믿기지 않으면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갑자기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졌습니다. 저희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형님은 굉장히 건성으로 축하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첫 조카인데 기쁘지도 않냐고 하니 제 자식도 아닌데 너희만큼 기쁘다면 그것도 웃긴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이미 형님에게 예전의 모습을 기대하진 않기에 이전만큼 많이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님이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그러더니 시부모님도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라곤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저희는 행복한 임신 기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산부인과에 갔다가 시댁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어머니께서 복날이라 삼계탕을 끓여주셨다더라고요. 맛있게 점심을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아이 이야기가 나왔고 어머니께서 아이가 누굴 닮을지 너무 궁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받아온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요즘 초음파 사진이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아이가 눈 감고 있는 이목구비가 제법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 사진을 보더니 시부모님께선 남편을 닮은 것 같다고도 하셨다가 아버님을 닮은 것 같다고도 하셨다가 저를 닮은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던 형님이 갑자기 깔깔대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다들 형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형님이 아 뭐야 옳게 닮으면 어떡하라고. 옳게 닮아서 우리 조카가 쌍꺼풀 없이 태어나 봐. 걔가 커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고모도 다 쌍꺼풀이 있는데 자기만 쌍꺼풀이 없어. 아빠가 다르거나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줄 알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 나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가 쌍꺼풀이 없으면 절 닮은 거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으면 올케를 닮은 건데 애가 그걸 알겠냐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얼굴 갈아엎은 걸 어떻게 알겠어? 형님이 그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 얼굴이 벌개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님, 저 수술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남의 아픔을 쉽게 이야기하세요? 그때 운동하다가 다쳐서 수술한 거고 그때 다친 것 때문에 아직도 날씨 안 좋을 때 골절되었던 부분들이 아프기도 해요. 아, 그런데 코 다쳤던 거 진짜 맞아? 그 김에 성형하고 싶어서 코 세운 거 아니고? 네? 아시잖아요. 원래 제 모습. 아,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 뭐? 아주 이쁜 코는 아니었잖아. 게다가 쌍꺼풀은 그냥 한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이 누나,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때 나름 정말 큰 사고였어. 사람이 뼈가 부러지도록 다치는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충격이 큰 사고였던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남의 말 하듯 쉽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난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할 뿐이지. 그래, 코는 다쳐서 그렇다고 쳐. 그럼 눈도 다쳤어? 어느 날 눈까지 하고 왔다만 누가 보면 원래 치과인 줄 알 거 아니야.
솔직한 말로 우리 식구들 다 얼굴 예쁘고 잘생겨서 식구가 될 생각하니 외모 딸리는 것 같아서 쌍꺼풀 수술한 거 아니야?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알아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중학생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외모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들을 나이는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아픔으로 선택한 수술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춰진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렇게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생각 말라고 이야기하며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이전 제 모습도 사랑했고 지금 모습도 사랑해요. 아이가 태어나 저의 이전 모습을 닮았다면 그 모습 인정할 거고요. 그래서 궁금해하면 제 예전 사진들을 보여주며 절 닮아 사랑한다고 해줄 거예요. 형님이야말로 대체 그 외모로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고작 이렇게 생긴 절 달달 볶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적당히 하세요. 그간 10년 넘게 알아온 세월이 있고 시부모님 계시니 크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컴플렉스가 있으면 극복해 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컴플렉스로 마음이 힘들면 마음 치료라도 받아보세요. 형님은 제 이야기에 화가 난 듯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임신한 올케를 상대로 대체 뭐 하는 거냐며 야단을 치셔서 그날은 별일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전 출산을 했고 귀여운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 꼭 빼닮았더라고요. 양가에서 첫 아이라 어딜 가도 예뻐해 주시고 사랑받았습니다. 시국이 이래 병원에는 남편을 빼고는 아무도 오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은 제게 전화를 축하한다고 하시며 몸조리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사진을 찍어 시부모님과 형님에게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100일 때 처음으로 모두 다 같이 만났습니다. 아이를 100일까지 키우며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몸소 체험했어요. 이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는 힘들 줄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100일의 소녀를 처음 본 양가 부모님은 눈에서 하트를 쏟아내셨습니다. 아이는 아직 낯을 가리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도 곧잘 안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신우이가 뭐가 못마땅한 듯한 표정으로 있네요. 이미 형님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담지 않기로 했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사진을 찍고 나니 아이가 배고플 시간이 되어 찡찡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형님이 거울 보는 것 같겠다 라고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어요. 그러자 형님이 징그럽게 똑같이 생겼네. 성형전이랑 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전 이전 제 얼굴도 사랑하고 지금의 모습도 사랑합니다. 이곳에 있는 가족 중에 제 이전 모습을 모르는 사람도 없거니와 왜 수술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기에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형님의 그런 행동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형님에게 한마디 하려는 차에 남편이 대체 왜 그러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너 속은 것 같지 않아? 물론 이전 모습도 다 알지. 다 알고 결혼한 거지만 막상 딸을 낳고 나니 그렇지 않지? 50대 50인데 하필 닮아도 올케를 닮아서 얘가 나중에 커서 왜 자기만 쌍꺼풀 없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그 말에 제가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하겠냐고 상황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딸이 받을 충격은 생각이나 해봤냐며 저를 어이없어 하는데 대체 형님이 왜 이토록 절 미워하고 저의 외모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형님에게 그만 좀 하라고 즐거운 조카 100일날 고모가 돼서 뭐 하는 거냐고 합니다. 그러자 형님이 엄마 아빠도 솔직히 속상하지 않아? 다른데 다 두고 왜 하필 눈을 제일 닮아서 하나뿐인 조카가 이렇게 못생겨 보이는지 모르겠어. 저희 딸 눈이 단추구멍처럼 작으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늘게 위로 올라간 눈이면 또 형님의 그 말을 이해해 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이 아닌 눈이 앞뒤로 길며 크고 눈두덩이에 지방도 별로 없는데 쌍꺼풀만 없는 나름 예쁜 눈이에요. 제 이전의 눈매도 그러했고요. 아무튼 형님의 그 말에 남편도 시댁도 저희 친정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저도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린 제 딸을 갖고 그러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형님, 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 아이가 누구를 닮든 부모를 닮은 건데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제 딸이니 저를 닮은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닮아 보이게 쌍꺼풀 풀어. 그걸 왜 형님이 왈가왈부하는 거죠? 신경 끄세요. 그 예쁜 외모로 저한테 자격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신우이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양가 온 식구 다 있는 데서요? 그 말에 형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머리카락을 잡습니다. 전 아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형님의 뺨을 때리시네요. 너 어쩜 이러니? 우리가 너 이렇게 키웠어? 손이 형님이 되었으면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예쁘게 사는 동생 부부 기특해하고 조카 사랑해주지는 못할 망정 조카 100일에 사돈들도 보는 앞에서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니? 어머니의 그 말과 행동에 형님은 맞은 뺨을 움켜쥐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은 뭘 잘했다고 우냐고 창피하다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에게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형님의 행동을 보고 욱하셔서 나서려고 하시다가 시부모님이 먼저 나선 모습을 보고 형님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형님을 제 앞에 무릎을 꿇려 사과를 하게 하셨습니다. 형님은 마지못해 제게 사과를 하고는 울면서 가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형님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아이의 100일을 망쳤고 며칠은 정신이 멍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형님이 저희 연애 때부터 늘 제게 외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고로 수술을 하고 나면서 아무래도 인상도 좀 더 또렷해졌고 다들 옆에서 예뻐졌다고 하니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었나 봐요. 그러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형님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면서 저에 대해 자격지심이 생겼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저의 외모를 깎아내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랬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일이 있고 시부모님은 제게 전화를 해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편하면 괜찮아질 때까지 형님과는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지만 전 당분간 형님을 직접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저와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생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